평생투자 파트너 유튜브 시청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식 관련한 상담을 원하시는 구독자 분들께서는 현재 화면 상단에 표시되는 무료 종목 상담 신청하기를 터치하셔서 성함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네, 오늘은 2018년도 7월 4일, 네, 오늘 수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날씨가 조금은 좋네요. 네, 굉장히 지금 안개도 많이 꼈었고 비도 많이 왔었는데 오늘은 날씨가 굉장히 좋아서 좀 기분도 좀 상쾌한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오전 시황 먼저 보고 오늘은 새로운 책 한번 같이 좀 이제 소개를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시황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이 제목은 이제 무역 분쟁이라고 이제 저희가 이제 D-Day 2 이렇게 해드렸고, 자, 내용 한번 같이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밤사이에 미국 시장의 하락은 확실히 이 마이크론의 영향이 컸다라는 건데요. 그러나 생각보다 급락이라고 볼 정도의 하락은 아니었다. 예상 밖이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특이한 점은 이 며칠 전부터 이 다우 산업 지수에서 좀 미약하지만 좀 반등의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고, 이 하락에 대한 단순 기술적 반등인지 아니면 추세의 어떤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이 변곡인지는 아직은 알 수 없다라는 거고, 또한 지금같이 예민한 시기에 캔들 몇 개로 반등을 기대하는 건 역시 좀 어리석기는 하지만 이제 나스닥에서도 슬슬 반등의 모습이 조금은 연출되고 있다라는 건데요. 일단 뭐 지켜는 봐야겠지만 그래도 뭐 반등의 모습이 연출이 조금씩이라도 된다라는 거는 기분이 좀 나쁘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급할 필요는 없고 단지 제대로 추세적 반등이 일어날 때까지는 주시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정도만 현재는 좀 이제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은 이 전 분쟁의 합의 시한이 이제 D-Day 2일이 남았습니다. 과연 분쟁에서 무역 전쟁으로 치닫을까? D-Day 2일 남은 이 시점이기에 더 이상 예측의 의미는 이제 없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내일 모레면 어찌든 이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본다라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시장이 이 큰 변곡에서 뉴스와 이 주가가 이 같은 방향인 적도 없기는 했지만 현재까지의 시장의 뉴스는 대부분 부정적이다라는 것이고, 뉴스를 보기 좀 겁날 지경이다라는 건데요. 그러나 이 최근 뉴스와 주가가 교묘하게 엇박자가 나고 있습니다. 뉴스의 흐름만을 보고 후행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좀 위험한 구간이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그냥 지금 이제 봐야 할 것, 다음 주부터는 이제 어닝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뉴스보다는 이제 지수 그 자체와 이제 실적에 주목해야 할 이제 시기다라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요게 이제 저희의 이제 오전 시황으로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자, 오늘 이제 책 소개를 좀 해드리면서 좀 좋은 내용 같이 한번 소개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앙드레 코스톨라니. 예전에 제가 한번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책을 한번 좀 이제 다루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투자는 이제 심리 게임이다 라는 책을 이제 진행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예전에는 이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 라는 도서를 진행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이게 이제 1, 2, 3편으로 나온 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가 이제 1편이었고, 요게 이제 2편, 이제 3편은 실전 투자 강의라는 이 책의 내용으로 진행이 되고, 표지가 똑같은데 색이 조금씩 다르게 나온 책입니다. 그래서 1, 2, 3편 꼭 한 번씩 읽어보시면 굉장히 좋은 책이고요.
이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실전 주식 투자에서 엄청난 거장입니다. 코스톨라니의 도서가 좋은 점은 주식 투자가 꼭 어떠한 뭐 경제학의 교과서처럼 움직이지 않는다는 점과 아무리 똑똑한 박사, 학위를 갖고 있는 뭐 경제학 박사라고 해도 주식 투자로 돈을 벌기는 어렵다. 그리고 누구나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점, 똑똑하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어, 그런 것들, 이제 실전에 관련한 내용들이 담겨 있는 굉장히 훌륭한 실전 투자의 어떤 조언이 담겨 있는 도서들이거든요. 실제로 주식 투자에서 이 투자에서 뭐 경제학 박사나 뭐 심리학 박사나 이 엄청나게 똑똑한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들조차도 주식 투자로 돈을 못 버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실전 투자와 교과서는 다르다라는 것. 그리고 앙스트레 코스톨라니는 실제로 실전 투자에서 성공한 거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배울 점이 많다라는 거고요. 한 번씩 꼭 찾아보셔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실전 투자, 주식 투자로 성공한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책을 추천을 좀 드리면서 오늘 내용을 한번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첫 장부터 이제 진행을 할 건데요. 아마 이제 오늘 저희가 써드렸던 시황하고도 어쩌면 좀 비슷한 내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좀 주제는 이제 90%가 아이고, 제가 지금 태블릿 요 화면이 이제 좀 오류가 나가지고요. 지금 화면을 터치는 일반 화면으로 하는데 모니터가 다른 화면에서 글씨가 나오다 보니까 이게 글씨가 지금 위치 맞추기가 좀 어려워서 그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90%가 네, 심리학으로 네, 이루어진 네, 증권시장. 글씨 쓰기가 네, 굉장히 네, 힘드네요. 네, 일단은 네, 오늘의 주제 90%가 심리학으로 이루어진 증권시장이라는 주제입니다. 내용 한번 보도록 하고요. 좀 편하게 라디오 들으신다라고 오늘은 생각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화면은 굳이 안 보셔도 되니까 그냥 라디오 들으신다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좀 천천히 같이 읽어 드리면서 좀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저자는 대중의 심리가 계산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그 이제 어떤 한 지인에게 듣고 그 이후로 많은 생각을 한번 해보았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심사숙고한 이 숙고를 거듭한 끝에 저자는 비로소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을 했는데요. 개인 또는 대중의 보다 깊은 심리적 동기들 및 특정 상황에서의 그들의 반응은 사실 예측할 수 없다. 그리고 개개인이 내리는 결정들이 모였을 때 그 합계의 강도, 즉 대중의 심리적 반응의 강도와 시점들을 보통 사람들은 알 수 없다라는 것이고요. 하지만 좀 경험 있는 어떤 증권인이라면은 실제로 예측을 할 수는 없겠지만 좀 빗나갈 수도 있는 예감 또는 추측 정도는 할 수 있다라는 결론에 도달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증권시장에서의 이 심리학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이 저자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 그리고 중기적으로 이 심리학은 증권시장의 90%를 결정을 하는데요. 증권시장에서의 심리학은 매우 섬세한 이 손가락 끝 감각으로 운영되어야만 하는 하나의 학문이자 이것은 거의 예술에 가깝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증권시장에서 이 흔히 사용되는 단어들은 뭐 어쩌면, 바라건대, 가능한, 아니면 뭐뭐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뭐 할지라도, 그러나, 아마도 등등 뭐 이런 추측성 내용들이고 사람들이 믿고 말하는 모든 것들은 다 제한이 있고요. 따라서 완전히 다르게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증권시장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불투명하다라고 흔히들 말들을 이제 합니다. 말을 하는데 그러나 만약 증권시장이 투명하다면 그것은 더 이상 증권시장이 아니다라는 것인데요.
투자자들 스스로가 쓸데없이 좀 혼탁하게 시장을 만들고 그 혼탁한 물에서 낚시질을 합니다. 매스컴들은 그러한 증권시장의 가르침을 널리 퍼뜨리게 되죠. 이 언론의 보도와 해설에는 온통 혼란만 가득합니다. 대개는 보통은 주가 지수가 먼저 변하고요. 급히 만들어낸 이유들이 그 뒤를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그 말씀을 드릴 때 만약에 하락을 할 때 하락하는 와중에는 정확한 어떠한 이유를 알 수 없다라고 했고 이유를 굳이 찾을 필요까지 없다라고 했잖아요. 에너지를 써가면서 그 이유가 지금 방금 이제 말씀드린 겁니다. 급히 만들어낸 이유들이 그 뒤를 그냥 따르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실업률의 어떤 감소로 인플레가 발생을 하고 그로 인해 금리가 상승하고 또 그 결과 증권 시세가 떨어진다고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그러나 며칠 뒤에는 사람들은 이 실업률의 증가가 경기 침체의 징후라고 하며 또 걱정을 하기 시작하죠. 아니면 또 자꾸만 커지는 어떤 무역 수지의 이 적자가 바람직한 것으로 해석되기도 하는가 하면 너무 많은 수출은 물가 상승을 야기한다는 이유로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달러화의 강세가 바람직한 것으로 여겨지기도 해요. 왜냐하면 금리를 인상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라는 건데요. 요것들은 참 논리적인 것 같다 좀 보이는 건데, 그러나 며칠 안 가서 사람들은 달러화의 강세를 또 부정적인 요소로 또 간주를 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요, 단지 전문가의 그냥 기분에 달려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설명은 언제나 나중에 따라온다라는 것입니다. 증권시장 또는 외환시장의 이 시세는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움직이고 그 뒤에 수많은 참여자들, 그러니까 투자자 아니면 투자 전문가 그리고 이제 분석가들은 이 서로 정반대의 주장들로 왜 그렇게 되어야만 했는가에 대해서 아주 그럴듯한 설명을 내놓습니다. 시세는 이 시세가 먼저 뉴스를 만드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뉴스가 퍼지고 뉴스가 시세의 움직임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뉴스를 보고 주식 투자를 따라가면은 항상 고점이나 뭐 바닥에서 이렇게 팔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시세가 뉴스를 만든다라는 것이지 뉴스가 시세를 만든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이해를 해주시면은 아마 뉴스에 일희일비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외부로부터의 뉴스가 언제나 이 시세의 상승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이고, 투자자들은 이에 대한 실제적이고 물질적인 원인을 찾지 못하면서 자주 비관적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관적주의는 증권시장의 참여자들의 어떤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라는 건데요. 왜냐하면 그들은 깊이 사고하지 않고요. 외부 사건들을 심사숙고하지 않고 그저 빨리 대박을 터뜨리고 싶어 하고요. 투자에 참여하여 뭔가를 사거나 팔고 싶어 하는 어떤 게임하는 도박사라고 이제 표현을 하죠. 게임가처럼 행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게임가들이 증권시장에 많이 관여하면 관여할수록 증권시장의 분위기는 더욱 불안정해진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 요소는 게임가들의 행동 양식, 즉 그들이 자신의 보유자금 전부를 증권에 투자했는지 아니면 보유자금 이상 투자했는지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고요. 보유자금 이상의 투자라는 것은 대출이죠. 신용매매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게임가들이 지배하고 있는 증권시장의 어떤 정치적인 것 등의 이 특정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은 이는 단순히 대중들의 투자 자산을 날리는 것 이상으로 큰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고요. 이 게임가와 같은 투자자들이 늘어나면서 거래량이 증가할 때 주식은 보통 이제 큰 손에서 이 작은 손으로 가게 됩니다. 즉 심리적으로 안정된 증권시장의 어떤 참여자들로부터
심리적으로 흔들리는 증권 시장의 참여자에게로 옮겨가는 것이다 라는 건데요. 그렇게 모든 주식들이 작은 손들의 어떤 속에 머물러 있게 되면은 주가 폭락은 곧바로 눈앞에 닥쳐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중의 심리적 반응의 강도는 단지 시장의 이러한 기술적 어떤 심신 상태에 달려 있다라고 저자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책의 내용을 제가 한번 같이 좀 읽어 드렸는데요. 한번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니까 어떤가요? 지금 현재 우리 시장하고 한번 대입을 해보면 굉장히 시장과 비슷한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뉴스들은 이유를 만들어내기 급급하고 시장과 엇박자가 나고요. 지금 엇박자를 현재 내고 있는 모습들, 어떤 또 현재 같은 지금 최근에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어떤 수급, 이 신용 물량이 거의 최대치로 찼었죠. 신용 물량이 최대치로 차면서 개인들의 어떤 수급이 증가, 작은 손들의 수급이 증가하니 시장이 흔들리고 불안정한 모습, 그리고 시장이 현재 하락하는 모습들, 굉장히 현재의 시장과 잘 일치하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확실히 지금 이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이 이야기가 현재 실전 투자와 굉장히 많이 닮아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과서와 진짜 투자는 다르다라는 것을 이 코스톨라니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뉴스에 휘둘리는 좀 투자자가 아닌 주가와 수급, 즉 심리의 시장의 심리를 좀 이해하시려고 한다면은 저는 정말로 멋진 투자자로 모두들 좀 거듭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방송을 마치도록 하고요. 이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이 책 1편부터 3편, 그러니까 돈 뜨겁게 그 사랑하고 이제 차갑게 다루어라가 1편이고요. 2편이 투자는 심리 게임이다. 그리고 3편이 실전 투자 강의. 이렇게 이제 총 3편으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거를 좀 한번 읽어 보시면은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